내무반도 너무 안 좋았어요. 그 모포나 이런 것들이 막 낡은 게 보였었거든요. 제가 2012년부터 다녔거든요. 근데 한 2013년 그때부터 최전방부터 다 이게 수리 보수를 하더라고요. 청사도 새로 짓고 연병장도 이렇게 다 새로 관리하고 그리고 부대가 이렇게 또 좋은 시설로도 옮겨가고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우리 아들이 부대 개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는 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밝은 얼굴과 다르게 좀 무거운 이야기, 아오지 누나는 또 계속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는 해야 되는 이야기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고자 합니다. 군 변화를 저는 8년 동안 몸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 영상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60년대 수통을 지고 뭐 모포도 70년대 거 덮고 막 이런 거 얘기하시는 군인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제가 8년 전에 다닐 때는 진짜 그랬어요. 이게 화장실을 갔는데 나는 그런 변기를 처음 봤거든요. 그것도 저기 강원도 부대였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10년 후에 우리 아들이 군에 갔는데도 이런 환경이면 내가 아들을 보낼 수 있겠는가. 근데 직접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자 화장실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이제 군인이 문을 지키고 있고 내가 들어가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사라고 하죠. 그 내무반도 너무 안 좋았어요. 그 모포나 이런 것들이 막 낡은 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한 2013년 그때부터 최전방부터 다 이게 수리 보수를 하더라고요. 청사도 새로 짓고 연병장도 이렇게 다 새로 관리하고 그리고 부대가 이렇게 또 좋은 시설로도 옮겨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고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우리 아들이 부대 개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대 개방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부대 개방을 하냐면요. 이렇게 정해진 구역이 있습니다. 아들이 머무는 내무반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운동하는 그쪽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가지 못하는 구역은 정해줍니다. 여기는 못 가고 이렇게 허용된 구역만 다니시면 됩니다. 이러고 그 사진 찍는 포토존이 따로 있고요. 연병장에는 아들들이 쓰는 군 무기들 있잖아요. 쫙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설명을 돌아가면서 듣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대장님이 나와서 우리 부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부대마다 엠블럼을 만들더라고요. 자기네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침대도 그 상태도 가서 다 봤고,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다 있고요. 근데 우리 아들 말로는 다른 부대보다 자기네 안 좋대요. 예, 그런데 어쨌든 안 좋은데도 그 정도니까 그래서 그때 많이 변했구나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군에 투자하는 거는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또 2명이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엄마들 입장에서는 또 아이들이 가는 거고 아버지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다녀왔던 군의 발전이기 때문에 한국군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듣기로는 이전에 군 복무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했을 것 같아요. 제가 2012년에 본 것도 그렇게 열악했는데 그전에는 더 열악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열심히 지켜주면서 청춘을 보내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군대는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월급도 많고 이런 것들이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들도 뭐 거기서 적금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군대가 적금을? 그랬더니 월급도 받아서 이제는 엄마한테 용돈 달란 말 안 합니다. 지가 거기를 쓰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모아서 나와서 뭐 여행 간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군인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보상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미국도 군인은 되게 많이 받고 전역한 다음에는 군인연금 같은 것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계속 정비가 되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도 군 복무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그 전에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모든 걸 이겨내시고 지켜주신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있다는 걸 오늘도 새삼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틀 전이죠. 지금 영상 촬영하는 때로부터 이틀 전에 갑자기 새벽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아는 친구였는데요. 국회에서 근무하는 친구였고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카톡을 보낸 거 있으니 확인하래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카톡을 확인해봤죠. 근데 정말 저도 놀랐어요.
무슨 내용이냐? 조선족 남편과 탈북민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군에 갔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투신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큰 부상을 입은 걸로 나와 있고요. 고향에서 근무하는 일병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저 진짜 심장이 털렁하는 줄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뭐 짱깨라고 놀림했다 이런 뉴스 기사까지 보게 되면서 저도 순간 당황했거든요. 우리 아들인가?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중대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중대장님이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지금 기사가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다 전화 왔죠. 왜냐면 제 아들이 군에 갔다는 걸 뭐 유튜브까지 다 공개해서 지금 다 아는 사실이다 보니까 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 아들이 아니냐. 어떤 분들은 전화 주고 싶은데 혹시나 또 슬픈데 더 그럴 것 같아서 못 주셨다는 분들도 있고 며칠 동안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아들은 무사합니다. 고향이 아니고 제 아들은 파주에서 근 복무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탈북민 자녀 굉장히 많이 대한민국에 입국해 있고요. 조선족이나 또 한족 분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지금 다 군에 가고 있는 상황에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제 영상이 군에 갈 아들을 둔 탈북민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만들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민의 자녀는 군에 갈까 안 갈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군에 갑니다. 그러면은 탈북자는 군에 갈까 안 갈까? 탈북자는 안 갈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습니다. 네, 단 본인이 자원을 하면은 군에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해외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바로 가지는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언어의 소통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와서 군 복무를 어떻게 해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틀 전에 있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됐어요. 저희가 민원센터가 있으니까.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청소년기를 모두 보냈고 어느 날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은 전혀 하지 못하는데 입영영장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엄마는 이 아이를 군에 보내지 않을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군에 보냅니까? 그런데 어쨌든 입영영장이 나왔는데 안 가면은 감옥에 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애를 군에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어만 아는 아이예요. 그런데 군에 가서 뒤로 돌아 앞으로 돌아 하는 제식 훈련 구령조차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간신병사로 분류된 다음에 어디 뭐 문제가 있는 군인들을 모아놓는 곳에 얘가 있은 거죠. 그럼에도 적응을 못하니 이제 어머니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보니까 멀쩡한 아이인데 바보가 돼 있는 겁니다. 말을 모르니까요.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변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온 사연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서 제가 병무청에 연락을 하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병무청의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입영영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인 경우에는 그 배울 수 있는 기간만큼 기간을 미룰 수 있대요. 입대 시기를. 얼마까지 미룰 수 있느냐 하니까 뭐 1년 정도 미루고 안 되면은 또 1년 정도 미뤄서 한 2년까지 이렇게 미룰 수 있다. 이 얘기를 그때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그 병무청에도 그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어머님들께서 탈북민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들이 입국했는데 군에 갈 상황이 됐다. 근데 언어적으로 봤을 때 가서 버틸 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은 병무청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모든 법률이나 조례들은 계속 바뀝니다. 그 해마다 바뀌는 게 있고 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화자인 경우도 또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족 아버지를 따라서 왔지만 탈북민 엄마는 아니고 조선족의 자식들이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면제를 받는 걸로 전시 근로역으로 하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병무청에 문의하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연달아서 아이 입국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드리고 싶어요. 엄마들이 이게 또 관심사거든요. 지금 나오신 분들은 거의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 분들 중에 탈북민 자녀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중에도 또 이 내용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탈북민의 자녀는 태어나는 즉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택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한국 사람이게 되면은 그 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 중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출생 신고를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대사관에 그게 안 되잖아요. 탈북민들은 불법 신분으로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아이를 같이 데리고 오면 제일 좋겠지만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두고 오는 엄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다. 굉장히 지금은 탈북민에 대한 자녀 정책이 많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때보다는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냐? 국정원에서 진술만 하면 됩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숨김없이 다 진술을 하시고 본인이 거기서 아이를 낳을 때의 이름은 가짜였잖아요. 우리 다 다른 가명을 쓰는데 그런 것도 그냥 진실하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만 되면은 그 기록만으로도 구청에 가면은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아이가 그 출생신고를 토대로 입국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때는요 제가 출생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얘네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보내도요 제가 엄마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름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그때 해줬던 방법이 있어서 저는 데리고 들어왔는데요.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탈북민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화를 하거나 또 이런 뭐 외교부나 이런데 국적과 이런데 알아보시면은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온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 갈 나이가 된다. 근데 아이가 뭔가 언어적으로 아직도 터득이 안 되고 왜냐면 그 중국 언어를 배운 친구들은 와서 한국어 배우는 게 정말 느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청소년기를 거기서 보낸 친구들은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겉으로는 멀쩡한 청소년인데 문화적이거나 언어적으로는 전혀 군에 가서 버틸 수 없는 상황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병무청에 얘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가서 군에 가서 못 갈 것 같은데 이게 미루는 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다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데려오는 분들은 괜찮은 분들이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데려오고 싶지 않아서 국정원에서 진술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낳은 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숨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숨겼는데 나중에 또 엄마로서의 모성애가 나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싶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로서 아이에게 중국보다는 여기가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환경이 아이에게는 너무 좋고 군 복무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서도 그것도 이겨내면은 중국보다는 아이에게 좋은 삶을 줄 수 있는 나라이니까 넓게 생각하시고 자녀만은 책임지신다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은요. 이거는 좀 가슴 아픈 사연인데 왜 공개를 하느냐.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사연도 있으니 탈북민 엄마들은 참고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요. 한 여성은 그 중국에 있는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국정원에 들어와서도 말을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국에 있으신 조선족 분이 또 다른 탈북 여성을 만난 겁니다. 그 중국에서. 근데 이 탈북 여성이 그 아이를 정말 친엄마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엄마처럼 돌봐줬습니다. 그 아이를. 그래서 그 나중에 다시 이 여성도 후도머니죠. 그러니까 새엄마가 다시 삼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얘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도저히 두고 올 수 없더랍니다. 그 엄마에 대한 그런 것들을 너무 아이가 그리워하고 자기를 또 엄마처럼 따라주고 자기도 친자식처럼 돌봤던 아이니까 한국에 오는 가정에 버리고 올 수 없어서 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데리고 와서 문제가 됐죠. 친모의 동의가 있어야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친모가 따로 있잖아요. 사실은 들어오면 다 그 국정원 조사에서 모두 밝혀지기 때문에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분명히 없다고 진술을 했고 얘는 와서 자기 엄마가 탈북민 누구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속상한 게 이 아이에게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국가에서 뭔가를 받을 수 있는데 양자를 입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금 중국 쪽으로 아이가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가 만료되면 지금 가야 되는 상황도 막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통일부 쪽에 이분이 막 수소문을 했고 하나원 쪽을 통해서 친엄마랑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엄마한테 단 한마디만 했거든요. 친어머니가 그냥 양자를 입양한다는 승인만 해줘라. 그러면은 얘를 이쪽에서 이 양자를 입양하게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국적도 가지고 신분도 다 나오니까 그렇게 될 거잖아요. 얘는 중국인과 사이에 나왔지만 탈북민의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엄마한테 하나원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이 분은 모르게. 왜냐면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니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이 아이에게 양육할 수 있게 이 사람이 친권을 포기하면 됩니다. 엄마가 친권을 포기한다고 하게 되면 입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적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분이 그것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안 사연이거든요. 그래서 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아니 이거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지 걔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저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원에 그러면은 그 어머니를 내가 만나보고 싶다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도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지금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오늘 군의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탈북민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겪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탈북민 자녀들이 군에 가는 거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들은 이런 사연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이런 시점이구나 라는 거를 아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제 영상을 보고 탈북민 엄마들은 내가 낳은 자녀잖아요. 중국에서 어쨌든 그런 자녀에게 엄마로서 그들에게 올바른 삶을 주고 좀 더 나은 인생을 주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희생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렸을 때도 그 아이로 인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서도 여러분 그래도 사람 하나 살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전면에 안 나서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그런 것까지도 외면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 주십사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아이들 데려오기 위해서는 국정에서 진술하는 거, 진실하게 진술하는 거 그게 또 중요하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고 더 구체적으로 뭐 아이 데려오는데 어떠냐 그리고 군 복무 가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것도 있으면은 제 메일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유튜브 거기 보시면 소개란에 메일 주소가 있어요. 거기로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첫 번째 영상 올라갔을 때 어떤 분이 메일을 주셨어요. 아이에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더 하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요. 사연을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데 어떻다. 그래야지 제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거든요. 그거 오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보냈는데 메일을 확인 안 하시는지 아직도 답변이 없어서 저도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고 이런 사연인데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보고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로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잖아요. 그들이 와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사회의 모든 분들이 관심 가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가 하는 작은 행동이 우리 탈북민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게시글에도 그 업체 정보를 올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현해환경 김진혁 사장님이시고요. 밑에 전화번호 나갑니다. 누수 탐지를 하는 최고의 업체니까요. 꼭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업체는 우리 이은영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은영이의 꽃피는 바다 수산물을 판매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주로 전복을 양식하시는데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